같이 한번 풀이합시다. 178번 먼저 한번 해볼게.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모선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요 길이가 20이 나와 있지? 그래서 얘를 원뿔을 만들었더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8이 됐다고 나오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요 원의 둘레가 뭐의 길이가 됩니까? 원의 둘레가 이 길이가 되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원의 둘레 얼마지? 2파이야? 16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20 곱하기 세타가 16파이가 돼야 되니까 세타는 5분의 4파이가 됩니다. 문제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넓이 물어봤습니까? 자,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원뿔의 겉넓이를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종이의 넓이를 물어봤습니까? 종이의 넓이를 물어봤지 밑에 원 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 넓이 구하면 됩니다. R이랑 L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R L 해주시면은 160 파이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밑에 밑면까지 더해주는 실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179번.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표를 해놓읍시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도형 자체를 그냥 좀 외워둡시다.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하는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여기가 3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줬나? 호의 길이가 2파이네. 그러면은 중심각 나왔고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구했을 겁니다. 얼마입니까? 6입니까? 왜냐하면 얘 곱해서 2파이가 되어야 되지. 얘것까지는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보지? 안에 있는 작은 원의 넓이를 물어봤지. 안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가 언뜻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나온다, 이 유형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보조선 두 개를 그어 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어주고 안에 있는 원에서 수선을 하나 내려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얘지. 맞아?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 길이도 R입니까? 네.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6-R인 거 알 수 있습니까? 큰 원의 반지름, 이 전체 길이가 R인데 요 작은 R만큼 빠졌으니까 6-R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봐야 됩니다. 요거 각도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30도지? 30도입니까? 뭐 쓸 수 있습니까? 삼각비를 쓸 수 있지?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근데 뭐분의 뭐야? 이거분의 이겁니까? 맞지? 요 사인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R분의 R을 해버리고 요거 크로스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2입니다. 그럼 걔의 넓이 4파이. 요 도형 자체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때 한 10문제 중에 9문제가 요거 60도 주고 요거 30도 줘서 삼각비 쓰게 냅니다. 알겠지? 저가 특수한 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30도를 줬어. 내접했어.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15도 삼각비 값을 압니까?
모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60도, 30도 아니면 90도, 45도 줍니다. 45도도 우리 써먹을 수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면은 45도는 써먹을 수 있잖아요. 둘 중 하나, 보통 60도 줍니다. 근데 풀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을 한번 연결해야 되고 얘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작은 r, 사실 여기는 라지 r을 줬지만 여기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형 자체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 해보고 싶은 것 같다. 도형. 6등분 했다고 치자. 여기 안에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길이는 지금 거랑 똑같다고 합시다. 이거는 풀어라고 하지 않고 설명을 좀 한번 해줄게.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방금 요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하나 곱해서 곱하기 몇 하면 됩니까? 곱하기 6 해주면 전체 넓이 나옵니까? 저거 하나만 내가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 다시 떼냅시다. 아까 전에 요거 2인 거 찾았지? 요거 6인 것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30도인 것도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직각이지?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60도입니다. 그럼 요 전체 각도는 120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요 부채꼴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요런 애가 남습니까? 이해됩니까? 얘를 빼내면 됩니다. 얘를 빼내면은 얘가 남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야겠지?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2고 30도이고 60도인 삼각형의 넓이 2개 해주면 됩니까? 여기가 2니까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 얼마입니까? 2루트 3입니까? 넓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2루트 3입니까? 근데 그게 2개지? 그럼 얘 넓이 얼마? 되나?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봅시다. 반지름 얼마입니까? 중심각 얼마입니까? 120도 파이로 바꾸면 3분의 2 파이입니까? 그래서 2분의 1 i 제곱 세타로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부채꼴 했을 때 원넓이 구해서 120도니까 3분의 1. 뭐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렇게 하자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3분의 4파이니까 맞지? 2 약분되고 얘가 3분의 4파입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애의 넓이는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파입니다. 이게 총 몇 개 있지? 그래서 2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4파입니다. 서술형 문제 10점짜리 하나 맞췄습니다.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면은 객관식 한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서술형으로 좀 나옵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요거부터 알아야겠지.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부터 확장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어렵게도 냅니다. 사실 그렇게도 냅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이 도형이 기본이 된다. 알아줘야 됩니다. 이 도형은 너무 고난도인가? 할 수 있지? 잘 따라왔잖아. 6등분 했네? 하나 곱하기 6 하면 됩니다. 180번 봅시다.
180번.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래. 그러면은 세타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그치, 0부터 10. 괜찮습니다. 이제 호도법 쓸게. 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붙여줘야 되지? 몇 바퀴인지 몰라. 붙여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뭐를 물어봤지? 2분의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양변에 2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까? 45도, 180도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걸로 하자. 자, 2로 나눴으면 정수 n 대신에 정수를 몇 번 넣어줘라? 2번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n 대신에 0을 넣으면은 0에서부터 이렇게 되나? 네. 1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까? 표시하자 이제. 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어디입니까? 0부터 45도까지 4분의 파이였었죠. 두 번째는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니까 네. 여기지? 네. 여기는 4분의 5파이가 여기가 파이. 표시는 이 정도 해줬으면 됐습니다. 이제 뭐 구하래?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까? 반지름이 얼마지? 1이네.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해도 되지만 요거 여기로 쏙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되지? 네. 중심각이 90도이고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 되나? 어차피 두 개 더 할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i 제곱의 중심각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숙제로 합시다. 140쪽 보자. 삼각함수. 삼각함수. 기존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기존에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은 뭐였지? 빗변분의 높이였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이게 왜 사인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저 뭐야? S가 이렇게 쓰지. 필기체 S가 이렇게거든. 그러니까 왼쪽에서 와서 S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걸 여기까지 그은 겁니다, 그냥. 다 안 적은 겁니다, 그냥. 여기 적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 코사인은 이렇게지? 탄젠트는 이렇게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B분의 C. 코사인 세타는 B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C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삼각 B입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했었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까? 맞지? 우리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못 구하지? 둔각삼각형이 되는 순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일반각으로 확장하면서 각이 막 720도, 1080도 엄청 커졌지? 마이너스 500 몇십 도도 되고. 더 이상 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삼각비를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우리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반지름 r로 잡았습니다.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원 위에 어떤 점 p를 잡아볼게. 그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이거 x 좌표가 x이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x가 됩니다. 세로 길이 얼마입니까? y가 됩니다. 자,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지 r이 됩니다. 이제 삼각함수를 원래 하던 것대로 정의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뭐 분의 뭐? 그렇지,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수원을 학습하고 나면은 사인 세타 뭐예요 했는데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중학생 갑니다. 사인 세타 뭐예요 하면은 r분의 y가 나와야 됩니다. 원을 따로 안 그리고도 무조건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랑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은 요거를 샤이니, 코엑스 이렇게 외웁니다. 편한 대로 외우세요. 샤이니가 너의 세대 가수는 아니지. 우리 때는 유명했습니다. 샤이니 이렇게 외우고 코엑스는 우리 부산에 백스코 있듯이 서울에 코엑스는 있지. 코엑스 이렇게 외웠었는데 편한 대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사인 값은 y다. 코사인 값은 x다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코사인은 x 좌표입니다. 맞지? 반지름 r은 어때? 항상 양수지 맞지? 반지름 r은 항상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서. 근데 x, y는 바뀔 거 아니야 원위에서. 그래서 사인 값은 y 값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코사인 값은 x 값에 의해 결정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x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코사인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y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사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r분의 x, r분의 y라고 적더라도 r 약분돼서 똑같은 식입니까? r분의 x 얼마지? 코사인 세타지. r분의 y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갑시다. 문과 하나도 있네. 혹시 이거 뭔지 압니까? x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을 저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를?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똑같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랑 똑같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x축이랑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30도를 이룬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탄젠트 30도랑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작년에 많이 풀었을 텐데. 여기가 뭐야? x 증가량이지? 여기가 y 증가량이지? 근데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 하지. 근데 요거 분의 요거 한 거는 요거 탄젠트랑 똑같나? 그래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도 똑같고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기울기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양변에 r 제곱을 나눠볼게. 이렇게 됩니까? 이거를 r분의 x의 전체 제곱, r분의 y의 전체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맞지? r 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r분의 x가 뭐였어? r분의 y가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두 개 더하면은 반드시 1이 됩니다. 번외로 우리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은 우리 여기다가 제곱을 쓰지 않습니다. 저기다가 제곱을 써버리면은 각도를 제곱한 건지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건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를 제곱하고 싶어. 이걸 통째로 제곱하고 싶어. 우리 이거랑 30도의 제곱이랑은 구분해야겠지. 30도 제곱하면 900도잖아. 걔랑 얘랑은 전혀 다른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번 가로 쓰기 귀찮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알겠지? 저거는 사인 세타 자체를 제곱한 거다 라고 기억을 해줍시다. 여기다 쓰면 헷갈리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서도 좀 비슷한 거 했습니까? 로그에서 맞지? 로그에서 로그 x 있으면 이렇게 제곱 써버리면 이건 진수를 제곱한 거지. 그래서 로그에서는 자주 제곱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전체 쓰고 제곱했으니까. 근데 사인은 자주 제곱을 하다 보니 가로를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붙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 사인은 r분의 y, y값 샤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샤인이 아니잖아. 샤인이 노래 알잖아. 코엑스, 코사인은 x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때 은연중에 머릿속에서 샤이니가 탁 떠오를 겁니다. 이미 세뇌가 됐습니다. x였나 y였나 하는 순간 샤이니가 떠오르는 거는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기울기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줬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더라 라는 식각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겁니다. 부호를 판단할 건데 보자. 여기 있는 점 P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X좌표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X는 음수지. Y는 양수입니까? 자, X값은 누굴 결정짓는다? 코사인이었지? 코X가 지나갔어야지. 코X. 자, 그럼 코사인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겠지, 여기서.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자, Y값은 어때? 사인이지? 그럼 사인이 양수입니까? 탄젠트는 x분의 y였지? 두 개 부호가 다릅니까? 그럼 탄젠트는 여기서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P점이 이렇게 3, 4분면에 있으면 x좌표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y는 둘 다 음수지? 맞아? 그러면은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입니까? 자, 근데 x분의 y가 음수니까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지? 여기는 x는 양수, y는 그러면은 y가 음수니까 사인이 음수겠지? 코사인이 양수입니까? 역시나 두 개 부호 다르니까 탄젠트는 음수겠지? 여기는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셋 다 양수입니까? 자, 이거를 그때마다 판단해주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겠지? 그래서 양수인 애들만 찍어봅시다. 이거는 셋 다 양수입니까? 여기는 사인이 양수입니까?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입니다.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이게 세 개 다 전부라고 해서 all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올, 싸, 탄, 코 이렇게 양수인 부호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걸 안 외운다 그러면 일일이 그때그때 판단해줘야 돼. X, Y 부호. 알겠지? 밑에 암기하는 방법 해가지고 좀 유치한 말이 있는데 140쪽에 산타를 왜 크로스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올 산타 크로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유치하게 하지 말고 첫 글자로 외우면 되지. 올, 싸, 탄, 코. 올, 싸, 탄, 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다. 올, 싸, 탄, 코.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 탄젠트는 음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올, 싸,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다. 이런 식으로 부호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저렇게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표 있는데 표보다는 올사탄코가 직관적이지? 근데 올사탄코 해놓고 걔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헷갈리면 안 돼. 양수를 읽어준 겁니다. 양수를 읽어준 겁니다. 밑에 보충학습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못할까봐 다시 적어줬지? 지난 시간에도 저번에 한번 적어줬지? 알고 있어야 돼. 조금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